네, 보험 수학 및 보험 수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수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26년도 보험 계리사 1차 시험을 대비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보험 계리사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일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시험을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험 일자는 대부분 조금씩 매년 바뀌긴 하는데 4월 중순에 1차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7월 말쯤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 형태는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4개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지 선다 형태가 될 거고요. 2차 시험은 모두 주관식 풀이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보험계약법, 경제학, 보험 수학, 회계 원리 요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차 시험은 계리 리스크 관리, 보험 수리학, 연금 수리학, 계리 모형론, 그리고 재무 관리 및 금융공학으로 이렇게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이 4개 시험에 대해서 평균 60점을 넘으시면 1차 시험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꽈락이 또 있어요. 꽈락 점수가 40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60, 40, 80을 하게 되면 평균이 60점이 돼서 통과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통과가 되는 건데 만약에 60, 20, 100을 받게 되면 보험 수학이 꽈락으로 불합격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개념으로 최소 점수, 꽈락 점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1차 시험을 한번 합격하게 되면은 5년 동안은 1차 시험 응시를 하지 않고도 1차 시험이 계속 면제가 되고 2차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차 시험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각 과목별로 부분 합격 제도가 있고요. 60점이 넘으면은 그 과목에 합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을 합격하게 되면은 5년 동안 그 합격 한계 유지가 될 거고요. 즉 처음에 합격한 과목과 마지막에 합격하는 과목을 5년 안에 모두 5과목을 다 합격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보험 계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 범위, 그 중에 이제 보험 수학, 1차 보험 수학의 시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보험 수학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미적 분학, 확률 통계,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서 계리사들이 주로 다루는 생명보험 수리라는 이 3가지 과목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시험 100점 만점 시험이고요. 그 중에 25점 정도가 미적분학에서 나오고 25점이 확률 통계, 그리고 나머지가 생명보험 수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살펴보기 전에 2차 시험 과목을 2차 시험의 분포를 한번 볼게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있는 생명보험 수리 부분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외에 추가적인 시험 범위가 더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2차 시험 범위를 제가 왜 설명드리냐 하면 1차 시험 범위랑 이게 겹쳐요. 요게 2차 시험에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50점 이상, 절반 이상은 1차 시험 범위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공부를 하실 때 애초에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 두시면 2차 시험도
날로까지는 아니지만, 날로 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쉽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2차 시험 범위를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제 1차 시험 범위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에서 미적분학이라고 했던 부분에 사실 미분이랑 적분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집합부터 해서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기하, 함수, 수열, 극한, 미분, 적분까지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분포를 보면은 이 미적분학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는 작지만 미적분학에서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에서는 넓은 범위 안에서 조금씩 골고루 이렇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점수 비중은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단원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단원별 점수 출제 비율은 미적분학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적 부분이나 기타 주제에 대해서 가끔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의 두 번째 시험 범위인 확률통계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확률통계는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를 따지고 확률을 따지고 PDF, CDF, 기대값 분산 같은 것들을 정의를 배운 다음에 이산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합 분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외에 구간 추정과 가설 검증 분야도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률 통계는 이 순열 조합 부분은 잘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구간 추정과 가설 검증 부분도 거의 나오지 않고 그 외의 부분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충분히 많이 배우신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 내용일 건데 이제 보험 계리사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이제 관문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생명보험 수리라는 과목이 이제 그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그런 과목이 될 겁니다. 물론 계리학과 학생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수업에서 배웠을 것 같지만 일반적인 뭐 수학과, 경제학과, 뭐 통계학과 이런 데서는 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다 저랑 함께하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수리학을 크게 이자론과 생명함수에 대한 부분을 기초를 닦는 부분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보험 그리고 생명연금 그 다음에 순보험료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같은 것들을 쭉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2차 시험 범위예요. 2차 시험 범위인데 어쩌다 가끔씩 한 번씩 1차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준비하시는 동안은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문제 출제 비중 보시면 1장, 2장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1차 생명보험 수리에서 한 절반 정도가 1장, 2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절대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각각 단원이. 그래서 1차 생명보험 수리가 계리사 1차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생명보험 수리 부분이 굉장히 낯설지만 이 부분을 막 포기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제 비중이 워낙에 많고 워낙에 거의 50점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그리고 범위가 넓은 만큼 문제가 이론을 조금만 배우고 나면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빠른 시간 안에 후다닥 이렇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1차 시험 합격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일반 수학, 미적분학 강의를 위해서는
미적분 및 일반 확률 통계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기본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본 강의를 찍어 놨고요. 교재도 보험 계리사 일반 수학이라는 계리사 전용 계리사 맞춤 책이 있으니까 그 강의 교재를 가지고 기본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뭐 수학과나 공대나 이렇게 미적분을 쭉 쓰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뭐 강의를 안 들어도 충분히 그 다음 단계를 따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계가 전공이다 라고 하면 뭐 확률 통계까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은 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면 기출문제를 푸셔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내가 이 강의를 들을까 말까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 시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문제를 풀고 풀만하다 라고 하면은 뭐 책만 사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기출문제만 여러 개를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봤는데 도저히 접근법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수리학 부분인데, 생명보험수리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보험수학이라는 이름의 제가 기본 강의를 찍어 놨고요. 교재는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최신 보험수리 4판을 가지고 이미 강의를 찍어 놨습니다. 요 부분은 현재 올라와 있는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또 한번 들으시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요 강의는 촬영 전이고 올해 안에 이제 교재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그런 교재가 될 거고요. 지금 출판을 곧 할 예정이어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2014년에서 2025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모아서 한 12년치죠. 12년치 약 480문제를 모아서 그 중에 좀 버려도 될 것 같은 문제를 추리고 필요한 문제들만 모아놓은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를 미적분학이랑 확률통계 기출문제를 풀고 풀만하다라고 하면은 이 교재만 사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강의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6년 대비 커리큘럼 소개 그리고 시험 제도의 소개, 시험 범위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쭉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주 들어온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수학 강의 듣기 좀 아까운데 독학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셔도 됩니다. 독학하셔도 돼요. 사실 뭐 어느 정도 미적분학이 되어 있고 확률 통계가 되어 있으면은 보험수학 충분히 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출발점이 여기 있고 도착점이 여기 있을 때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만약에 모른다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아니네 이렇게 갔다가 해서 좀 돌아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독학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옆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누가 거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거기도 아니야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면은 덜 돌아가겠죠.
조금 덜 돌아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비효율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책도 만들고 강의도 찍고 문제풀이 강의도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학 가능하나 강의 같은 걸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좀 감을 잡아보세요.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거 독학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빨리 기본 강의 혹은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강의에 비해서 제 강의 수나 강의 시간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가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강의도 많이 들어봤고 저도 수험 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해왔고 마침내 합격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건데, 공부를 해보니 당연히 공부라는 거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는 논문을 쓰거나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자격증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필요 없는 내용, 시험에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원, 타 학원에 있는 강의에 비해서 강의 수도 적고 강의 시간이 적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의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보험수리 2, 일반 이론 이런 것도 이제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제가 방금 한 말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는 1차 시험에 나오는 시험 범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론이니 보험 수리 투니라고 얘기하는 다른 학원에서 쓰는 그런 개념이랑 1대1로 매칭은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요 세 개 강의를 들으면 기본 강의 요 2개만 들어도 시험 범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요거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한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제 강의는 모든 시험 준비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다, 타 학원에서 얘기하는 시험 범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12년치의 문제를 모아놨고요. 그거를 각 단원별로 문제를 모았어요. 여기 적혀 있는 각 단원별로 1장, 2장, 3장 별로 문제를 모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개념, 단위 종가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을 때 이 개념을 써먹을 수 있는 강의로 2014년도 2번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2016년도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쭉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이 새로 배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슷한 유형 문제를 다 모아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단위 종가함수가 뭔지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처음부터 최대한 차근차근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요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쌓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풀이를 강의를 할 거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고 넘어갈 예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보험계리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만간 강의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